일단 한번 상황을 가정을 해볼게요. 한번 어떤 상황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게임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게임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게임에는 자, 사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한 명의 사람이 이거 보시면 한 명의 사람이 일단 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름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나이도 가지고 있고요. 이름도 가지고 있고, 고향도 가지고 있고, 좋아하는 음식, 이렇게 4가지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지금 우리 게임의 사람은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지금. 그러면 사람 정보가 4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함수, introduce라는 메서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introduce 함수는 사람을 소개해주는 함수인데 사람의 정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얘한테 다 줘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사람에 대한 정보를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정보를 기본적으로 4개를 다 넣어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뭘 설명드릴 거냐면 구조체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구조체. 자, 구조체를 쓰면 좋은 점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에 대한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데 만약에 사람이 공격력이라는 게 추가가 됐다 해볼게요. 제가 이 person한테 어택이라는 공격이 어택 포인트로 할까요? 어택 포인터. 자, 뭐 60 이런 식으로 공격력이라는 게 추가됐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추가하면 일단 되는데, 자, 여러분들 변수로 하면 될 거 왜 우리가 구조체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요거는 제가 구조체나 아니면 혹시라도 객체 재수업 들어보신 분들 설명할 때 굉장히 많이 하는 설명인데, 자, 여기가 일단 항구라고 해볼게요. 들었던 분들은 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기 항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항구가 바다를 빨간색으로 하면 좀 그렇겠죠? 자, 여러분 바다가 있어요. 그러면 항구 위에 이렇게 선박이 하나 있다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자, 항구에는 제가 재배한 딸기가 이런 식으로 지금 있어요. 8상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8상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여러분들 각각 예를 들어서 뭐 하나는 뭐 중국, 미국, 하나는 뭐 일본, 하나는 뭐 싱가폴, 아무튼 각각 세계 각지로 보내야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묶어놨다는 거는 좋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자, 자, 우리가 여러 지역으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묶는다는 거는 사실 미친 짓인 거죠. 그죠? 좋지 않은 거죠. 왜냐면 이거 작업하는 사람들이 욕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따로 갈 거 왜 묶어놨냐 하면서, 그쵸? 그런데 이 8개가 뭐 홍콩에 있는 어떤 사람한테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뭐 변수가 지금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지금 이렇게 낱개로 풀어져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변수로 해볼게요. 그러면 8개가 풀어져 있으면 이거를 여러분들 화물선에 옮긴다 했을 때 몇 번 실어야 돼요? 당연히 8번 실죠. 그리고 배가 홍콩에 가서 또 몇 번 내린다? 8번 내리겠죠. 또 그 트레일러가 또 싣고 8번 싣고 또 중간 집판장에 가가지고 또 8번 내리고 또 개인 집으로 가서 8번 옮기고 막 그런 반복적인 일을 계속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요게 묶어주는 기술이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건 그거는 일이 몇 배 편해지는 거예요? 2배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편해지는 거죠. 2배 수준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몇백 배는 편해지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묶어주는 기능이 이것 때문에 C 언어에서 구조체가 존재하는 건데, 자, 제가 지금 우리가 여기가 몇 가지 어디강이죠? 쥐강의장이죠, 그렇죠? 그러면 쥐강의장이 이런 식으로 있다 해볼게요. 이게 쥐강의장이고, 자, 여기에 지금 제가 계란이 30개 있다고 해볼게요. 계란이 이런 식으로 쥐강의장에 30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다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보통 계란 한 판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래에 보시면 계란 한 판 담는 프레임이 있잖아요. 근데 프레임이 없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프레임 없이 여러분들이 이 계란을, 여기가 A강의장인데 여기 A강의장인데 여기다가 계란을 옮긴다 하면 여러분들 몇 번 옮겨야 돼요? 총 30번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 계란을 담아주는 프레임이라는 게 존재하면 일이 몇 배 편해진다? 엄청 편해지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손님을 초청했어요. 뭐 여기다가 밥이 있고 뭐 국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다 해볼게요. 국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대충 그릴게요. 자, 이렇게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자, 손님이 만약에 20명이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몇 개 세팅해야 되는 거예요? 20명이니까 20개 세팅해야겠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거를 주방에서 안방으로 옮겨야 된대요.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다 옮기려면, 하나씩 다 옮기려면 엄청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등장했냐면 얘네를 올려둘 수 있는 식판이 등장한 거예요. 식판. 그러면 식판이 옮기는 게 굉장히 편하겠죠. 그리고 뭐까지 해당된다? 만약에 식판이 없으면 뭐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사람이 너무 많을 때 밥만 2개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찬만 3개 받는 등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런 일이 뭐 20명이면 많이 없지만 손님이 뭐 200명, 300명이라고 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수할 가능성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묶게 되면 그런 사건이 아예 일어날 수조차도 없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옮길 때도 이게 요 통째로 식판채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옮기면 되니까 굉장히 편하겠죠? 그쵸? 그럼 예를 들어서 내 옆자리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앉았어요. 그러면 식판 들고 그냥 일어나면 되는데, 만약에 식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밥 하나 들고 일어나고 막 국 하나 들고 일어나고, 얼마나 비효율적이겠어요. 얼마나 아찔해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구조체가 뭐냐면 식판이에요. 식판. 이 안에 들어있는 음식이 아니라 이 구조체는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체를 만들 건데, 자, 사람을 만든 틀이라는 걸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스트럭트, 그 다음에 펄스.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저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얘 자체가 사람은 아닌데 저는 식판 하나를 정의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정의. 그러니까 보니까 사람은 지금 몇 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죠? 총 4개. 에이지, 네임, 홈타임은 뭐 이거는 지울게요. 어택은. 자, 요 4개의 정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int person 1, 그 다음에 age. 이거 쓰기 귀찮으니까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넣을게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참고로. 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int person 1은 지금 age는 여기에다가, 자, 여기다가 person을 붙여주는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결국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이 person이니까 사람의 나이라는 걸 문맥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생략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굳이 안 쓰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굳이 앞에 person 1이라고 붙일 필요 없다. 그러면 우리가 식판을 만든 거예요? 안 만든 거예요? 식판을 만든 건 아닙니다. 아직. 이게 뭐냐면 식판의 설계도예요. 식판의 설계도. 그 다음에 식판을 만드는 거는 어떻게 만든다? 메인 함수 안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자, 이 struct person을 이제부터 데이터 타입이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자, int p1 하면 뭐예요? 4바이트짜리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예요? struct person. 자, 일단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nt p1 하게 되면 얘는 정수 들어가잖아요. 정수. 그쵸?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하면 p1에는 뭐가 들어간다? 사람이 들어간다. 사람이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식판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식판 하나에 음식을 몇 개 담을 수 있어요? 지금 4개 담을 수 있는 거예요. 4개. 그러면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쓸 수 있다? p1 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오류 납니다. 자, 이렇게 오류 나는데,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person 1을 어떻게 했어요? 지웠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 이것도 생략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사람 한 명을 더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p2. 그 다음에 얘도 이거 지워서 p2. 이것도 p2. 아이고.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크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크게 차이가 없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거랑 사실 다를 게 없어요. 자, 어쨌든 얘는 한 묶음인 거죠. 어디에 속하는? 일단 얘는 P1에 속하는, 그리고 얘랑 얘는 뭐예요? P2에 속하는 한 묶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인트로듀스가 원하는 건 뭐예요? 사람 정보 하나 줘봐 할 때 우리가 굳이 어떻게 이렇게 넘기지 않고 뭐 넘겨야 된다? p1.ag 뭐 p1.name이라 할게요. 그 다음에 p1.hometown 그 다음에 p1.favorite 자 요거 복사해서 이렇게. 자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만 다시 이게 잘못했네요. 여기다 넘기면 안 되고, 자 인트로듀스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제가 아까 요 p1. 여기다 했는데 뭐만 넘기면 된다? 그냥 p1만 넘기시면 됩니다. p1만 넘기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p1 자체를 한 번에 이제 넘기면 되는데 여기다가 일단 뭐 이렇게 하고요. p1 여튼 쭉 할게요. 자 일단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자 여러분이 여태까지 찍은 사진이 5만 장이라 해볼게요. 5만 장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사진이 많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사진이 많은데 이 상태에서 누군가 여러분한테 뭐 2022년 올 여름에 찍은 사진 좀 줘봐 라고 했을 때 폴더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특정 사진을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압축해서 내보내주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애초에 폴더 안에 여러분들 구역별로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 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름, 뭐 겨울, 아니면 뭐 가을, 뭐 이런 식으로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자 누군가 여러분한테 2022년 여름에 찍은 사진 줘봐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폴더 하나 딱 집어가 던져주면 되는 거잖아요. 가져가.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스트럭트 펄스 1 이게 뭐예요? 자 폴더 하나 만들고 나서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데이터를. 근데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p1이라는 폴더 파일이 4개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p2라는 폴더도 지금 뭐예요? 파일 4개 들어간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첫 번째 사람 정보 달래요. 그러면 얘한테 p1 주면 되는 거죠. p1 이렇게 p1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p2 주면 되는 거예요. p2 이렇게 p2.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엄청 편한 건데 지금 뭐야 왜 안 되는 거야? 자 볼게요. 자 인트 형식의 매개 변수와 호환되지 않다. 자 p1. p1 실행. 자 p1이 안 된다. 자 이거 잠깐만 보겠습니다. 저도 구조체를 오랜만에 해가지고. 자 p1 지금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사람을 한 명을 일단 만든 건데 p1 p2 여기도 그러면 p1 맞는데? p1 잘했는데? p1 했고 여기도 잘했고 age 했고 메인 함수에서 실행했고 그러면 이 때문인가? 얘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상관없는데? p2 introduce 소개 시작. 얘도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고요. 얘도 함수를 이렇게 잘라내서 요 위에 올려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p1이 또 이렇게 된다. p1의 age, ent의 age. 자, p1 했고. 자, 잠깐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한테도 굳이 지금 이렇게 일단 하면 되는데 p1이 매개 변수 하나 넘겼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넘겨줄 필요가 없고 여기다 이렇게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하나. 근데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 타입도 당연히 넘겨줘야 됩니다. 이렇게 필요할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넘겨받고 나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 여기다 다 p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p.name 그 다음에 p.hometown. 얘도 동일해요. 얘도 여기다가 이렇게 토크에다가 이런 식으로 받고 여기도 뭐 해주면 된다? p 쓰시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살아났죠. 자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데, 자 일단 스트럭트 펄슨은 뭐냐면 요거는 뭐냐면
데이터 타입이라고 일단 생각하세요. 데이터 타입. 자, 무슨 폴더를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 폴더를 받는 거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P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되는데, 자, 나중에 여러분들 자바 이제 나중에는 아니구나. 자바 이제 배우실 때 객체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똑같이 나오는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비슷한 개념이라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토크 했을 때도 지금 뭐 해준 거예요? 사람 폴더를 넘겨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아까 밑에 보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함수가 지금 밑에 정의되어 있잖아요. 보이시나요? 그러면 함수를 만약에 밑에 정의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일종의 이거 위에 보면 이렇게 해놨잖아요. 얘는 일종의 예고편이라 보시면 돼요. 예고편.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읽어드린다 했잖아요, 제가.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함수가 밑에 있으면 C 언어는, 그러니까 다시 얘가 없으면 C 언어는 함수가 있다는 걸 몰라요. 함수가 뭐가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야, 이런 함수 밑에 있어. 그러니까 요건 곧 나올 거야 라는 예고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함수를 밑에다 쓴다? 그러면 최소 요거는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저는 그렇게 싫어가지고 뭐 해준 거예요? 그냥 함수를 아예 위로 올려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조체를 여러분들 여기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구조체가 맨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건 순서예요. 구조체가 맨 위에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걸 쓰시면 됩니다. 이게 좀 그래요. 그래서 자, 여튼 자, 정리하자면 얘 일단 여러분들 왜 했어요? 얘는 폴더가 아니에요. 폴더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약간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던 식판 설계도. 얘 자체가 식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는 얘가 뭐예요? 얘가 지금 이제 뭐 한 거 진짜 폴더를 만든 거죠. 메인 안에 폴더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두 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폴더 안에는 각각의 정의된 위치에다가 파일을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폴더가 몇 개 있다? P1이라는 폴더가 하나 있고 P2라는 폴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P1 폴더에는 사람 정보가 담겨있고 P2 폴더에도 사람 정보가 이렇게 담겨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누군가 사람 정보 하나 달라 하면 그냥 뭐만 넘기면 된다? P1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이렇게 낱개로 받다가 폴더로 받는 방식으로 바꾼 거죠.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온다. 그래서 자바 객체 개념 배우신 분이라면 요거 금방 익히실 겁니다. 여튼 원래 이제 C 언어 보통 C 언어에서 구조체를 배우고 자바 객체 개념 배우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되는데, 여튼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뭐다? 구조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